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볼게요. HLB 그룹주를 보기 전에 일단 독감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독감이 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독감 3배, RSV 2배, 코로나 재확산, 이게 트리플 태믹. 우리나라도 지금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 같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셀트리온이 내년 바이오시밀러 확대 증권과 기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먼저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물론 이제 이 주식들 월봉 H를 보면 낮아요. 주가가 싸고, 대신에 월봉에서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항상 5개월 선을 깬다는 얘기는 이전 바닥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 추세 못 해놨죠. 대신에 이 정도 가격은 싼 거니까 한 번에만 사지 말고 뭐 매주 산다든가 매달 산다든가 상황을 보고 꾸준히 분할 매수해놓고서 수익을 내년 중반기 넘어서 내가 수익을 보겠다 편한 마음으로 긴 안목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는 게 셀트리온 그룹들은 제일 좋고, HLB 그룹들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HLB 그룹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LB 그룹들은 엄연히 추세를 다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바닥까지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리보세라닙의 행보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수급에 기인하고 거래량에 기인하기 때문에 먼저 수급을 체크해 놓고 대신에 회사가 멀쩡하기 때문에 저점이 오거나 주식이 쌀 듯 살만한 거죠.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거죠. 8만원, 9만원일 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8만원, 9만원일 때 살려고 하지 말고 5만원일 때 사야 되는 것처럼 삼성전자 회사가 뭐가 나빠,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HLB나 리보세라에 뭐가 나빠? 행보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주식은 싸게 살 수 있죠. 추세가 깨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월봉에서 20견을 완벽히 깨고 있죠.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잠깐 공매도 좀 볼까요? 일단 어제도 HLB가 11%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L생 22% 나왔어요. 오늘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특히 HLB 같은 경우는 20견도 훼손했지만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선 못 들려놓게 되면 또 떨어져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이렇게 3만원 초반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 임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고 있게 되면 쉽게 막 물타기를 못하게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저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굳이 사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와서 사는 게 좋아요. 안 오면 그만이에요. 어떠신 분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냥 그 가격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면 그만이죠. 안 오고 돌아 나가서 추세 전환 해주면 그때 사면 되지. 아직도 추세는 불안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맞아요. 엘센 같은 경우도 엄연히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있죠. 완전히 깨지고 있고 월봉에서 20개선을 깬 상태에서 20개선까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엘센은 60개선을 깬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요. 60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1,200원이기 때문에 오늘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오늘 1,200원을 깨게 되면 추세가 완벽히 무너질 수 있다.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벌써 추세는 깼고 저번 달에 장기적인 추세를 깼고 이번 달에도 깨게 되면 완전히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HLB 제약도 추세를 깨고 있는 데다가 엄연히 우측산에 있죠. 지금 우측산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추세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엘테도 이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심하게 무너지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전 바닥까지 다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전 바닥이 왔을 때 기다렸다, 지금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이전 바닥들이 왔을 때 다시 추가로 잘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그룹 중에서 LTH가 낮게 잘 모아나가기 중요한데 LT는 재무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들이 확인하고 투자 임하셔야 돼요. 나중에 재무 때문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상장폐지 여건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본인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LT는 엄연히 재무적인 부분이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그렇다고 또 바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자기 회사에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만들 테고 또 노력을 하겠죠. 할 건데 일단 객관적인 나와 있는 자료 자체로는 영업이익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리스크는 본인분들이 감당하신 다음에 투자 임하셔야 돼요. HLB 글로벌도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엄연히 월봉에서 우하향 중이에요. 우하향 중인데 주식은 싸요. 주식은 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대신에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뭐 이렇게 매달 꾸준히 산다든가 상황을 보면서 매주 꾸준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에서 좀 보게 되면 5주선을 훼손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훼손하고 있고 일봉에서도 21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어도 순간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기하고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신라제는 20선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데 이번 주가 중요하겠죠. 20선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 9,280원이에요.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옷을 깨고 있는데 이 친구도 기다려야 돼요. 일단 일봉에서 21선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전 바닥인 35,000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5개월선 근처에 있죠. 가격이 5,428원인데 아직은 안 깼어요. 자, 주봉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예요. 특히 오늘이 수급일선인 60일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60선 깼는데 사실 월봉에선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지표죠. 일단 7,050원을 안 깨면 되고, 아직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역시나 이 친구도 오늘 내일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돼요.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파마, 특히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지금 잘 들어와 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어제의 음봉은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5일선부터 20일선까지 분할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파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 파마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NC트론이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자, 주봉에서 추세를 깨고 있는데 다시 동전주기 때문에 순간 급락하거나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 사지는 말고 단지 HLB 글로벌에 투자해놓은 게 있으니까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는데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마요. 자, 소마젠이 월봉에서 5개월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6,528원인데 지금 깨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소마젠은 5개월선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특히 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월 말일에 오늘 내일 2거래일 남았거든요. 2거래일 종가상 5개월선을 깬다거나 주봉에서 20선을 강하게 밀고 내려오게 되면 소마제는 추세가 깨져요. 오늘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이 이번 주 무조건 돌려놔야 되고, 오늘이 대부분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갈림길에 설 거예요. 추세가 더 밀리느냐 아니면 돌아나갈 친구들은 돌아나갈 건지가 오늘 결정이 돼요. 어제 위증시가 안 좋고 우리나라 지수가 5주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우하향의 길을 타고 있죠.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우하향의 길을 타는데 엄연히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등할 때 좋은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것과 발맞춰서 많은 제약바이들도 저점을 새로 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NKMX 같은 경우에도 주봉에서 5주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훼손하지만 않으면 뛸 수 있습니다. 자, 메디포스가 주봉에서 5선을 깼기 때문에 대기죠. 대기했다가 일단은 이렇게 좀 회복이라도 해주면 주봉에서 돌려놓으면 그때 보는 게 맞아요. 자, 알리코 제약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5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손절 나신 분들은 본인의 계획대로 손절하셨어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는 아직도 5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5주선 가격이 정확히 5,840원이기 때문에 박스권이죠. 이렇게 21선 근처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21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인데 깨지 않은 순간 또 급등할 수 있다. 이 대량 거래를 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량 거래가 많은 걸 보여주죠. 안국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자꾸 대량 거래가 들어오죠. 이렇게. 아직 우리는 안국약품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뛰진 않아요. 그런데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고 엄연히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땡땡이 생겼죠. 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자기 혼자 올라갔고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뛸 수 있습니다. 오늘 순간 5일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는 있고,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대량 거래 터지고 꼬리를 잡고 달죠. 또 터져서 올라갈 거야 아마. 물론 안 올라가게 되면 5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누구도 맞출 수 없죠.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자, 신신제약도 거래가 자꾸 터지고 있는데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이제 추세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을 지켜봐야 되고, 일봉에서 21선만 깨졌잖아. 매수할 만해 이 친구. 순간 이렇게 거래량이 툭툭 터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 친구들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앞전에 나 대량 거래 들어왔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넥스턴 바이오가 리튬 관련 주기도 하죠. 그래서 특이적으로 갖다 놨는데 월봉 H가 낮은데 5개월선만 뚫어주면 이런 데 다 가요. 최소한 주식은 싸죠. 이런 데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도 아니고 월봉 때 바닥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있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어제 제가 5일선 근처 매수 타임을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피플바이오는 목표가를 찍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목표가 찍어서 조심해야 돼요. 단 길게 봤을 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제가 피플바이오를 여기서부터 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죠. 이제 자리가 불편해요. 굳이 매수하시려면 이 두 번째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엔젠바이오는 흐름이 좋아질 거예요. 엔젠바이오는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땡땡이가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이 친구가 오늘도 음봉 하나를 그렸다. 이렇게 음봉이라기보다는 십자도지가 생겼다. 우리는 이걸 땡땡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캠트로닉스를 제가 이거를 지금 쇼츠 영상 올려놨거든요. 쇼츠를 찍었는데 1분이 넘는 바람에 쇼츠를 안 가긴 했는데 캠트로닉스가 아니라 저기 컴퍼니 K. 저는 컴퍼니 K가 뛸지 안 뛸지 그런 걸 몰라요. 컴퍼니 K가 뛸지 어떻게 알아? 제가 미래에서 오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얘죠. 얘. 거래량. 이 거래량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식은 거래량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이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은 대량거래 빵 터졌기 때문에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컴퍼니 K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잘 보고 있어야 되냐? 땡땡이가 생기면 또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번 생겼습니다. 여기 엔젠바이오예요. 또 생겼어요. 아이고, 요날 또 생겼어요. 제가 땡땡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멤버님들한테도 5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날 9%가 날라갔어요. 9%가. 평 날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 하실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수익인데 이게 뭔 일이 있었냐면 3분 만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이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봉에서 이렇게 20선 찍고 나왔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에요. 멤버님, 우리 멤버방에서 만나요. 멤버 만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알려드려요. 새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8시 반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런 거 알려드려요. 8시 반에 만나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공부해놓고 제가 뽑아놨어요.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지금 컴퍼니 K처럼 제가 이런 종목을 뽑아놓은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20주선을 찍었고 며칠간 땡땡이를 그린 친구가 조정을 줬는데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요날 9% 뛰고서 조정 거치고 또 조정 거치고. 그런데 이게 일봉에서 왜 도대체 여기를 맞고 올라갔지가 잘 안 보여요. 이거 11선 때문에 그린가? 이게 생각하거든요. 왜 여기 맞고 떨어졌지? 올라갔지? 주식을 이해할 때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조화롭게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봉까지 볼 줄 알면 이게 단타 고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봉은 이해를 했으니 컴퍼니 K 월봉 H가 언제 낮아요. 주봉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주봉에서 시장이 밀렸을 때 어제 같은 날도 20주선과 5선을 깔끔하게 지켜주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뛰었어요. 바로 떴을 때 제가 멤버님들한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뛴 초반에 뛸 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도 꼭 해놓으셔야 돼요. BP도도 알려드렸고, 컴퍼니 K도 다 알려드렸고, 이 컴퍼니 K가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채팅창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얘기했을 때가 어디였었냐면 컴퍼니 K가 여기였었어요. 여기. 요 자리에서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날아갔습니다. 어제 몇 프로 갔다 왔냐면 24% 갔다 왔어요. 얘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컴퍼니 K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음봉 떨어지고 음봉에서 또 땡땡이가 생기자 또 날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엔젠바이오가 저는 뛸지 안 뛸지 그런 걸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땡땡이가 한 번이 들어오고 오늘 또 들어오고 내일 모레 또 들어온다? 얘는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누가 띄우냐? 얘네들이 띄워요. 얘네들이 가만히 세력들인데 이분들이 참 착하신 세력분들이기 때문에 뛰고 눌림목 주고 개인들 떨궈내고 보통 개인들이 하루 이틀도 못 참죠. 왜? 저 3일이나 기다렸는데 주식이 안 떼요. 저 장기 투자하는데 5일 기다렸어요. 야, 5일간 장기 투자했는데 주식이 안 떼요. 저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데 3%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저 장기 투자하는데 2% 떨어졌어. 이게 뭔 장기 투자야. 그런데 이렇게 세력들이 10월 21일부터 11일 한 달만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안 가잖아요. 개인들 다 털려요. 내가 팔았더니 뛰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고 참고 버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데서 안 사도 거래량 터진 다음에 만급하게 내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기회를 주죠.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엔젠바이오 흐름은 지금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땡땡이가 생겼을 땐 더더욱 관심 가져야 되고 삼진제약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23,000원대가 왔다 다시 매수. 이 친구는 그냥 23,000원에 사시면 돼요. 23,000원만 가면 3만원, 23,000원만 가면 3만원, 23,000원만 가면 28,000원. 완벽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주식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단 박스권 하단 마이트를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이거는 대하TI에서 많이 느꼈죠. 제가 대하TI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아티아이가 엔젠바이오처럼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땡땡이가 생기는 자리를 잘 보고 있으라죠. 땡땡이. 그 다음날 날라갔습니다. 또 땡땡이. 그다음 또 날라갔어요. 계속 날라가죠. 요게 땡땡이의 이력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앞에 대량 거래가 터져야 돼요. 땡땡이 특허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어떤 친구들이 저렇게 땡땡이를 그리고 있으면 어떤 친구들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되고, 멤버님들은 이따 8시 반에 뵐 거예요. 제가 저기 땡땡이를 그렸다거나 앞으로 뛸 만한 종목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는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죠. 물론 전 종목이 다 수익을 내진 않아요. 어떤 친구는 몰려있기도 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 저런 종목들을 이따 8시 반에 멤버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니까 반드시 8시 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우주 로드맵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AP 이성이라든가 세트랙 아이가 떴는데, AP 이성이라든가 세트랙 아이를 어제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어제를 참고 기다렸다가, 어제 갭을 띄웠으니까 어제를 참고 기다렸다가 세트랙 아이가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게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예요. 그죠? 고생 못하셨죠? 어디서 사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땡땡이 생길 때까지. 땡땡 기다리시면 돼요. AP성, 기산텔레콤 전부 다다, AP성 아니더라도 PC 디렉터 전부 다 제이션 시스템 이런 애들은 전부 다다 앞으로 관심 있게 받아요. 특히나 세트랙 아이가 AP성 이쪽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거나 밀렸을 때는 반드시 매수해 주고, 애플페이가 오죠. 내일이에요. 근데 뭐부터 쓸 거냐면 일단 현대카드 단말기가 달린 것부터 쓸 거예요. 그런데 현대카드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따 멤버님들한테 8시 반에 알려드릴게요. 현대카드 NFC가 설정된 그런 매장들부터 애플페이를 쓸 건데, 이 현대카드와 잘 연결된 기업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8시 반에 멤버방에서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장 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간다. 시장이 2,500개인데 그중에 4,500개는 꼭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멤버님들은 그 4,500개 있는 종목을 우리가 잘 고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날씨 많이 추워진대요. 옷 튼튼하게 입고 다니세요.